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슈퍼를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고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못 살지도 않았고, 뭐가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 아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행복 속에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크게 흔드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성적이 좋아서 괜찮은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할 욕구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취직 걱정 없이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성적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학년이 되어 선배를 알게 됐어요. 그 선배는 단 2번 모임에서만 봤을 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널 한번 만나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선배는 무엇을 보고 나를 괜찮다 생각하는 걸까요? 제 집안 사정이 좋지 않고 특별한 미모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고차를 하고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이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칠 것 없고 솔직한 것 같았거든요. 그 선배와 만남을 시작했고 4학년 때 취직 준비를 하면서 잠시 헤어졌어요. 당시 세배를 했던 말이 저를 화나게 하기도 했고, 넌 다 좋은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거는 아등바등한 건 볼품없는 거야. 집 못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먹어 또 타고 그래. 우리 괜찮아 먹고 살만해. 그리고 집에 어떻든 간에 사람이 당연히 살면서 일을 해야지. 그건 아니지. 우리과 아이들 봐봐. 너처럼 못 사는 애들 몇이나 되나? 너도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맞기 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날 루와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경영학과는 집안이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제처럼 평범한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선배들 눈에는 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은 한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그 결과로 좋은 회사의 기획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친한 친구들은 주초란 파티를 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파티 자리를 발견했는지 세배 가도록 붐볐어요. 너도 길어졌네. 이제 화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줬는데. 너 이제 연락하면 바로 받아주어야 해. 무슨 소리야. 오빠, 나는 그때 끝난 거잖아. 모르게 쓸데없이 따져서 무시하는 건데 어떻게 만날 생각하지 않을래. 시간은 없었지만 오빠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선배는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왔고 내가 안 받아줬으니까 나중에는 사과를 했더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유형이 아니잖아.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어. 화 풀어. 나 너를 계속 기다려주길 바라는 거야. 그 말로부터 제 상한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 선배 말처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 같았어서 우연하게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미국 유학 시험을 준비하고 학원에 다니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회사 업무에 대해 많이 배워서 한동안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업무에 몰두했어요. 우연히 그 사람을 못 만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일에 바쁘다고 나랑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이런 이유로 바쁘다고 혼자 자책하지 말고 공감해 줄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부터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이야기 끝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저 때문에 회사 앞까지 오느라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도 싫었고 만나면서도 막연하게 이 남자가 미국에 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도 회사도 다녀야 했고 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제가 같이 미국에 간다고 생각했고 전에는 미국에 같이 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너랑 헤어질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 오빠가 미국에 가면 당연히 나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솔직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니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정말 서운해. 그 순간부터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제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했죠. 친구들은 반반으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거기 가서 공부도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확신이 없다면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하셨다. 특히 엄마는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가 몰라서 글을 하는데도 외국에 가서 살다 울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하더라. 너는 학교 다닐 때도 어학 연수 한 번도 못 갔어. 얼마큼 좋은 기회인지 너 엄마는 내가 여기서 고생하며 회사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보고 편하게 찾았으면 좋겠다고. 라며 열정적으로 그 남자와의 결혼을 미루셨어. 저도 마음 한구석에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되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가기 전에 집을 따로 구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상냥하게 보이셨고 어딘가 찜한 곳이나 든 곳 기가 세 보여서 같이 사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빠가 다 좋다 해도 에스테이트에서 같이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리고 미국에서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 회사도 하나인데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라고 고집을 했고 결국 저희 뜻대로 작은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대신 전세금은 제가 다 내기로 했고 부모님께서 좀만 늦게 하셨지만 제가 편해지려는 것이니 괜찮다고 했죠. 남자 쪽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 학벌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형과 동생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도 학벌이 괜찮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하러 간 날에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친정이 뭐 퍼갈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 하나 보고 이 결혼 허락한 거지에 니네 친정 인정한 적 없다. 니네 친정에도 여기서 한 푼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우리 친정이 왜 시댁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이 있어요. 샤먼부터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피식 웃더군요. 너가 번 돈 이 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혼을 했으니 남의 식견도 존중해야죠. 그렇다면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되겠죠. 너 말대로 니네 집에서 먹고 사는데도 해가 되어 올 것은 없으니 너도 적당히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인근이 비는 듯 말할 때 속에서 울컥하며 침을 삼킬 뻔했어요. 시댁에 있을 때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소란하게 떠들고 먹는 것에 정신이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말로 인해 기분이 나빴는데 남편이 그를 위한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 기분 나빠.
열등감에서 오는 거야. 인정할 건 그냥 인정하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내 친척 못 사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은 못 살 정도가 아니라. 오빠네 집보다 못해도 어디서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왜 오빠네 가족들은 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사집이 여기지.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 뭘 그렇게 따기보다는 못 살아. 네가 그렇다고 더 못 사는 건 나 어디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그러지 마.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알면서 나랑 왜 결혼했을까? 나는 그냥 너를 좋아해서 결혼했을 뿐이야. 아까 엄마의 말을 못 들었어. 너만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결혼을 후회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을 무시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갈비나 전복 반찬을 해서 드리면 친정 엄마가 오셨다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반찬 가지수를 세며 확인하셨어요. 전복찜은 왜 이런 것만 되냐고. 우리 수출이 처리가 많이 먹었으니 이것만 남았어. 문화숙희는 네가 어떤 근거로 그래. 너희 친정 엄마가 먹어도 강할 게 아니지? 예, 저희 집은 김치를 고급 재료로 만들어 갖고 있어야겠어요. 넌 그것을 알고 먹어야 돼. 너희 엄마가 김치를 싸다 주실 때는 안 돼. 그건 받아 먹는 김치가 아니야. 저는 듣기 싫어서 결국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 거예요. 마음만 받겠어요. 너 회사 다니면서 무슨 음식을 해 먹느냐고? 그래. 평소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더라. 혹시 음식이 맞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우리끼리 해야지. 미국에 가더라도 잘 적응할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해 오면서 화를 내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무슨 인생이고 난 극복하는 게 목표야. 왜 요리를 우리가 직접 해 이 숨쉴 어림도 없는 음식 해다 주시면 감사합니다를 100번 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끼리 해먹는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며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건 결정에 음식 갖다 주셔놓고 간섭이 너무 신맛이잖아. 친정엄마 막았다 가시면 쫓아오셔서 반찬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고 솔직히 그런 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머니가 주시는 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뭘 먹어? 우리 엄마는 좋은 재료로 만든 거니까 신경 쓰여서 그런 건데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나 부인해. 지금 말했어. 자꾸 수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오빠네 집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그 자신하나? 그냥 부동산 투기를 통해 좀 모은 것뿐이잖아. 뭐, 투기라고 했어. 너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 집을 보고 뭔가를 말하니까 하는 소리야. 그렇게 잘 아니라고 저와 남편은 크게 싸웠다. 저희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몇 일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생일이 다가와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남편과 다시 대화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선물로 준비하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었죠. 친정 엄마는 전화를 주었을 때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니까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 우리가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해주시다가 여기까지 와서 도와준다니 너무 고마워요. 나야말로 관대하셨어요. 생일상을 준비해주지 않으면 누가 줘야 하나 하시며 생일 전날부터 오셔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생일날은 직접 만드신 양념갈비도 함께 했답니다. 가져오셨죠.
남편이 손님들을 데리고 오셨으니 시간에 맞춰서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시어머니께서 금색 보자기에 싼 음식을 내려놓으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저도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줄 몰랐어요. 엄마께서는 처음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표정이 떨떠름한 채로 가져온 음식들을 풀어놓으신 후, 잠시 후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오셨고, 자와 엄마는 거실에 펼쳐놓은 상 위에 음식을 나누었어요. 엄마께서 직접 양념한 갈비를 가지고 나와서 상 위에 올려놓으시던 중 갑자기 소란이 나서 갈비가 든 그릇을 바닥으로 확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죠. 이러한 일은 내놓지 않고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그는 가져온 떡갈비를 중앙에 놓고 주머니에 있던 것으로 추정, 노트를 들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붉어지자 빨리 이야기로 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어요. 제 소개도 하지 않고. 그때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앞치마를 풀고 엄마 팔에 잡혔고 집을 나왔어요. 엄마도 말없이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면서 말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나를 아무 말 없이 보셨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도 두 말 안 하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정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나를 꼬시고 돈배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그걸 갚아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남편은 속에 따질 만한 말만 했어요. 아니, 그때는 장모님이 좀 눈치가 없으셨단 거 맞잖아요. 손님들 상에 그렇게 저렴한 양념갈비를 내놓으면 어떡하냐. 우리 엄마가 또 그런 건 못 참는데 너 진짜 나랑 워낙 그거에 대해 솔직히 봐도 너한테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알아. 나는 남자야. 몇 달 후에 30살이 되는데 괜찮아요. 놓친 여자랑 다르거든. 실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만나 결혼까지 한 것이야.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와는 인연 끝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혼을 했고 남편의 집에서 비싼 변호사를 고르면서 위자료도 많이 받지 못하고 끝났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 인연이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친한 선배를 통해 투자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 5년간 진지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해왔었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고 우리가 같이 일했던 것처럼. 회사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이혼한 적이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분이 진심으로 설득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을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분의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고 제 부모와 상대방의 부모 모두가 우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아니라서 못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해? 혹시 여기 다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 진짜 너랑 내 인연도 즐기다 즐겨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유학을 다녀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제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저한테 팀장님이라고 하더라
고 말했어요. 제 전 남편이 놀라서 제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너에게 팀장이래 라고 말할 텐데 쓸데없는 얘기 하실 거면 이만 가줄래? 내가 일 때문에 바쁘거든 말하며 차갑게 나갔다. 그러자 다음 날에는 날 살프게 물어오기 시작했다. 전 남편의 그런 태도가 너무 허무해서 가세웠다. 이거 봐, 임준호란. 나는 어차피 그쪽 담당이 아니라 일을 받아도 소용없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친한 척하기는 아니잖아? 항상 알고 있는 내 담당한테 말 좀 잘 해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나랑 서로 도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다 잘 된다는 징조 같아서 좀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고 반말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남편과 식사를 하려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전 남편은 그분을 보고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몇 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고 이제야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왔어요. 주영아, 너 팀장이야. 내 세장보다 내가 더 높을 텐데 얘기 좀 잘해줘. 나 투자 못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그거 나의 부서와는 다른 이야기여서 얘기할 사안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제게 부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말이라도 해봐요. 그 돈이 많은 부모님한테 자금 좀 되묻어 달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세요? 그렇게 수준 높은 척 하시더니 수준 낮은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 빚진다며 말고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한테 말로는 잘 해줬다고만 말하는데 너는 내 인생, 내 가족으로 어떻게 대해주는 거야? 니네 엄마는 또 어떡하고 돈밖에 없는 집안인데 고상한 척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있는 듯이 차별하고 먹는 거 너무 치사하게 그러자니 뭐. 나야말로 너 때문인 인생이야. 망칠 뻔했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라며 뿌리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가관한 건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시아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아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팔을 잡아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할 얘기 없어요. 혹시라도 네가 우리 준호 투자 못 받게 한 거면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라고. 네가 아직도 우리 집에서 오는 게 있는데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다 풀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데 뒤에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 여판에 내가 미쳤나 그래서 몰라라며 시어머니를 확 밀쳐엎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모난과 왜 남의 달 탓으로 돌려 내가 이놈의 집구석하고는 다시 상동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오늘 아주 끝장을 낼 테니까 어디서 예전에 해먹도 못된 버릇을 여기서 또 해라며 엄마가 길길이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댁의 아들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서 그런 거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를 새 아이템이라고 가져왔으니 투자해야죠.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이고요. 법률 자문을 받는 쪽에서도 대가들이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고요. 뭘 주말 구에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빌더군요. 제발, 우리 지 너 그거 못하면 이제 희망이 없어. 어쩌면 좋을까 부탁이야. 부탁이에요. 심정팀장님, 결국 시어머니는 회사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나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은 그 후에 부동산 투기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요. 전 남편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서 이미 사업한다고요. 2번이나 실패를 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인 소개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 몇 차례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제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서 더는 나타나지 않게 해야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사울이 남겨둔 것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제 가족과 제게 한 일로 이렇게 당했을 때 스스로 얻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지도 벌써 오래되었죠. 전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데, 제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의 교육에 더 신경을 쏟고 있어요. 친모와 친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렸을 때 그 노력을 해서 얻은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이 담길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 가득하십시오.